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구속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인섭 씨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7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자, 이제 시선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로 쏠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는 걸 미뤄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시장 시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선고 앞두고 계신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을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77억 원과 함께 공사 현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9개월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여 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들의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백현동 사업에서 김 씨의 역할은 사실상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것뿐이었다며 김 씨가 친분을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거액을 챙겨 공무원 직무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 과정에서 정바울 회장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정진상 전 실장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고 정 전 실장이 이를 성남시 공무원에게 전달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김 씨의 친분 관계를 토대로 청탁이 실현된 것인지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입니다.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두 사람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2022년 11월 용산서 정보관이 생산한 정보보고서 4건을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데요.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태원 참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실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자, 이번 뉴스는 조금 복잡하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일전에 YTN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척추치료병원에서 대리 수술을 한 의혹이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압수수색에서 관련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의혹이 있다. 유출 의혹의 이면에는 수사경찰 배우자의 공짜 건강검진 의혹이라든지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여러 정황도 함께 전해드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억이 나셨죠? 이와 관련한 새로운 단독 보도 전하겠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 이후에 경찰이 수사팀을 새로 꾸려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병원은 한 차례 압수수색을 당하고도 대리 수술을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장이 증거를 위조한 정황도 추가로 발견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수사기관을 우습게 하는 건지, 그도 아니면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건지 믿고 싶지 않지만 믿을 수 없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YTN이 단독 보도했던 척추치료병원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서 경찰이 서울 서부경찰서와 해당 병원에 대해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보도 여파로 경찰은 서울 은평구 척추치료병원을 둘러싼 대리수술과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대리수술이 추가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리수술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로 의료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가담한 의료인까지 최소 징역 2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와 함께 병원장이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병원은 대리수술 외에 쓰지도 않은 비급여 치료 재료를 썼다고 환자를 속이고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병원장은 경찰 수사가 임박해오자 직원들에게 비급여 치료 재료 입출고 기록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장은 현재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은 수술실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언제부터 안 들어왔는진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이들이 대리수술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경찰 조사에서 이미 밝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주목을 받는 판결들이 많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에서는 전청조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습니다. 전청조 씨는 IM 실례예요. 숱한 밈을 양성하면서 조롱거리가 됐던 재벌 3세 사칭과 관련해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사기 혐의로 옥중에 있으면서도 TV뉴스에 나오는 자신이 신기하다며 우주 대스타라고 착각했던 전청조 씨. 오늘 판결에 따라 징역 10수년을 살 수도 있는데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요? 전청조 씨의 혐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며 투자 기회가 있다고 사람들을 속였고 30억 원 넘게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가 호화 생활을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전 씨는 최후 변론에서 손발을 덜덜 떨면서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죄송하다, 사죄드린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 살겠다. 앞서 옥중 편지로 밝힌 우주 대스타라는 표현과는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잠시 후에 관련 내용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죠. 네, 자, 오늘 이 재판도 관심입니다. 방송인 박송 씨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 부부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박송 씨의 돈과 연예기획사 자금 4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죠. 검찰은 친형 박 씨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선고를 앞두고 박송 씨는 친형 부부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사랑했지만 그들은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로 대한 게 피눈물이 난다면서 엄벌을 요청했고요. 이에 반해서 친형 부부 측은 꼼꼼하고 철저한 통장 관리로 박송 씨의 재산을 모아준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상황입니다.